컴퓨터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지역 이슈 건강 토크쇼 오라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굴들이 좋아요. 저는 여전히 며칠째 목감기가 계속돼가지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청자분들 양해를 구하실 방송이 거예요? 다르신 것 같아요. 약은 드시죠? 나이가 먹으니까 잘 안 낫네요. 쉽게 안 나요. 한번 피부 눌러보세요. 안 올라올 거예요. 오늘의 수다 주제를 네.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추석이라서 가족, 친지들 모이는 자리 많을 텐데요. 네. 청주대학교 학생들은 요즘 아주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너희 학교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청주대학교의 추락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네. 아니에요. 참 오래됐고 저도 뉴스에서 이걸 전해드린 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굉장히 그랬구나. 오래됐고 네.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부실대학 그러는데 네.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뭐 이제 하체가 좀 부실하면 아우 참 부실한 사람이네. 저는 하체 튼튼합니다. 이쪽 부실하신 튼튼 대학이네요. 저기는 튼튼합니다. 근데 이제 추락하는 청주대면 날개는 있나요? 날개가 원래는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달려 있었나 보죠. 잘 모르겠는데. 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이문열 선생님 옛날에 소설, 네, 오래된 모르죠. 소설. 야, 역시 그러니까 두 분은 금방 알잖아. 우리 아니, 그러니까 슬프네요. 아재들이네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청주대가 날개가 달려 있긴 했었는지 저는 잘 나갔지. 타지 사람이라 잘 모르거든요. 옛날에는 실제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수 이남의 최고의 명문 사학. 맞죠. 이런 얘기가 가장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본인들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해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1947년도에 청주 상과대학으로 시작했거든요. 70년 가까이 된 거네요. 최초의 네. 한수 이남, 한강 이남의 최초에 사립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뭐 지역에서의 위상도 뭐 굉장히 높았겠네요. 예전에. 그럼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마음이 배출이 아프죠. 됐죠. 배출이 되셨죠. 네, 예. 그럼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3년 연속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일명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3년 연속이요. 네. 이거 야, 왜 이렇게까지 가슴이 아파요. 된 가슴이 걸까 아파. 얘기를 좀 해봐야 제가 되는데. 그 재정 지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 일을 잘 많이 알고 있는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란 그 이게 말 정책이라는 자체가 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부실대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 신입생 대학교 입학 희망자들은 갈수록 줄고 대학교 숫자는 너무 많으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재단 운영의 비리나 전행이거나 아니면 그 재단의 불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던 거고 2015년도에 청주대학교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6개 대학 그리고 전국의 66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지난달이죠. 8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 청주대학교가 여전히 D등급 그것도 기존 1년 전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와서 문제가 됐던 거죠. 심지어 점수가 떨어져서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일단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지침을 오히려 따르지 않고 역행을 했다는 부분이 최고로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탁 때렸어. 내가 용관 씨 탁 때렸어. 그래서 한 대 맞았어요, 용관 씨가요. 네. 그 내가 용관 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용관 씨는 얼굴을 대고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방어를 좀 하려고 저는 할까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내놓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오른뺨을 때렸으면 왼뺨을 내놓아라. 아, 나 또 흥하고 있는데. 왜 놀랬죠? 네. 그런데- 이런 답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예. 청주대학교는 방어를 잘 안 한 모양새예요. 그래요? 네. 딱 맞았으면 그 다음엔 안 맞아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학과 통폐합이라는 게 상당히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아주 그 정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과는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합니다. 또 공감해요. 거기에서 통합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학생이 없고 그러니까요. 학생이 없으면 학과가 안 돌아가고 그야말로 딜레마예요. 일단은 학과 통폐합하는 일단은- 부분 또 구조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없는데 없었는데 있다고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셨어요. 아니, 그리고 이 없었던 부분은 것 같아요. 찝어 주고 가시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대학 구조조정 정부에서 내세우는 구조조정의 목표라는 것이 네. 재단 비리거나 아니면 뭐 부실대학교, 재정적으로 부실한 대학교, 재정적으로 불투명한 대학교를 퇴출시켜서 수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건데 학과 통폐합이 그거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학과 통폐합 같은 경우 그 피해를 보는 건 주로 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인문과학이나 인문학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순수 자연과학 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기가 없으니까 취업도 어렵고 잘 안 되고. 그리고 학제나 이런 학과 운영이나 학과 이 학제 같은 부분은 대학의 자치거든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주고 이걸 따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3년 동안 이렇게 됐다고 하고 나라의 지시가 국가의 지시가 이랬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다수인데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나. 문제는 또 일부 학교에서는 또 이걸 했단 말이에요. 정부의 지침대로. 그 맞아요. 부분은 좀 뭐 그래서 거기는 점수가 또 올라간 거야. 말하자면요.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청주대의 추락은 스스로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게 참 이게 아까 의견들이 얘기하셨던 있더라고요.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청주대도 나름대로는 아마 그렇게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자신들도 재단이나 이 총장 쪽에서는 자신들도 계획은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천억이 넘는 적립금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됐는데 그 얼마 정도 몇백억 원 대학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재단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했었고 이런 사회학과 같은 경우 폐과를 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학 내 분규가 심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의 학생의 총동문회 여기라도 분규가 심해지고 지금도 법적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규가 심하니까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다른 대학이 안 하면 모르는데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되죠. 어떤 형식이든지 해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동네 사정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 이쪽 동네는 이쪽 제 동네 얘기는 민심은 너무 세. 근데 이쪽 동네 민심은 좀 유해. 그러면 여기서 리더가 뭐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규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학생들과 더불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 어떤 힘들의 목소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쉽게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뭐 그런 뭐 조합이라든가 학생들의 목소리가 좀 더 작으니 어떻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뭐 이런 동네 사정이 좀 다른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청주대 얘기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김윤배 전 총장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분이 뭐 학교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청주대가 이 지경이 됐다. 이거 이런 참 얘기가 많던데. 엄청난 유명인이 되셨어요. 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김윤배 전 총장 대체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 이게 원래는 청대를 만드신 분이 김원근 씨라고 청암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김영근 동생 되시는 김영근 석정 선생님. 그래서 청석학원이거든요. 재단 명칭이. 그래서. 이 두 분이 일본 때 이제 보통학교를 만들면서 시작해서 두 분이 설립하신 건데 동생 되시는 영근 씨의 삼자인 김준철 씨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삼자였는데 형한테 영근 씨한테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 양자로 가서 그분이 대학교 이제 이사장이나 이 총장 자리를 맡고 시작하면서 그 장자 되시는 지금의 이제 전에 총장이셨죠. 김윤배 씨가 이제 2001년도인가부터 총장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준철 씨 돌아가신 김준철 씨하고 김윤배 씨가 이제 재단을 거의 이제 지배를 하면서 독선적이고 좀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리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규가 있었죠. 예를 들어 석정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자신들도 참여를 하게 달라. 그다음에 재학생들도 민주화 운동을 하고 막 그러고 교수에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또 동창회에서도 불만을 제기해서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됐죠. 네. 그때 요번에 이제 터진 겁니다. 이제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서 김윤배 전임 총장, 그 총장님의 리더십이나 민주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만이 폭발이 됐던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횡령한 액수도 아, 엄청나더라고요. 그거는 서울 사람이니까 막 얘기해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우리 할아버지가 빵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동네에서. 근데 그걸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 만들어 갖고 저한테 줬어요. 이렇게 운영했다가 뭐 조금 돈을 못 벌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빵을 다른 데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학교라는 이 재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실이라는 단어가 자꾸 앞에 붙으면 그래서 자꾸 지역사회에서 그 김윤배 전 총장한테 손을 자꾸 떼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쯤 되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운영은 학교 운영은 전문가한테 좀 맡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 주로 이제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그게 맞죠. 김윤배 총장 퇴진이나 뭐 이사회 구성을 변경시키거나 그다음에 새로운 총장 영입 같은 거를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이유가
이 구조조정 문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학 개혁 문제가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년에 또 하거든요. 2주기 또 나오잖아요. 예정돼 있거든요. 네. 지금 2주기라고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더한 구조조정 지침을 또 내려줄 거고 여기에 대한 제재가 더 커질 거거든요. 잘못하면 폐교가 될 수 있는 문제까지 지적되거든요. 실제로 폐교된 학교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살을 좀 붙이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거주하는 곳이 대학 주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는지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네. 가까이 볼 수 있는데 지금 부실 대학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요. 힘들잖아요. 저 등록금을 내기가. 그래서 네. 학생들이 요즘 많이 대출을 받는단 학자금 말이에요. 대출 많이 받죠. 학자금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학교가 부실 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데 우리 학생들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냐면 학과 공부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학생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게 하면 안 되죠, 학교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뭐 그냥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데서 그런 차원이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니군요. 아니죠. 아주 실제적인 피해를 학교의 받네요.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뭐 신입생 같은 경우 모집할 때 네. 지원을 안 하죠. 아. 그리고 재학생들이 다시 충원하는 걸 충원율이라고 그러는데 충원율도 또 떨어질 거고 우수 학생들이 갈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예, 불안하니까. 이쪽 학교에 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행사 도중에도 학생회 측에서 그 학교 관계자분들을 상당히 그 푸대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 근데 네. 저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하다 이거죠. 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하고 이런 목소리들을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는 이해관계가 없는 목소리겠죠.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아까 그 교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아무리 이분이 총장직을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재단의 이사로 있으면 그리고 또 저기 아닙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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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실세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주대학교 내부 구성원 중에 그런 부분이 있죠. 교수회 있죠. 네. 총학생회 있죠. 노조가 있고 또 동창회. 동문회. 동문회. 동문회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하는 게 뭐냐면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자. 그 진짜 어마어마한 뼈를 정형외과를 어마어마한 고통일 텐데. 근데 이거 아재 개그 했네 결국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뼈 깎자고 다 같이 고통 분담하자고. 근데 그러면 네 뼈 조금 깎아볼래? 이렇게 좀 가면 아 뜨거워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구성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청주대에서는 서원대 때도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서원대학교. 사실은 뭐 서로 지역에서 명문 사학으로 대립관계에 있지만은 네. 청주대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좀 그랬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서원대가 많이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서원대도 당초 평가는 좋지 않았었어요. 예, 좋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새로 재단이 구성돼, 옛날부터 서원대도 문제가 많았었죠. 아, 재단이 그렇죠. 구성돼서 재판도 많았고, 그렇지만 새로운 재단이 등장하면서 좀 리더십을 갖고 대학 구조 개혁이나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상이 지금 청주대 어느 신문에서는 청주대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 대학 희망자들한테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있거든요. 힘이 그 오래된 사학 70년 동안 이제 다져온 사학이라면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내재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힘을 표현할 수 있는 다시 키울 수 있는 그 방법만 제대로 하나 찾으면 되는데 지금 물꼬가 안 터지는 거죠. 근데 뭐 김윤배 전 총장을 정점으로 한 재단하고 나머지 뭐 동창회나 아니면 뭐 학생들이거나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교수회나 이런데 서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김은배 전 총장께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조개혁을 하거나 뭐 다시 뭐 이렇게 하거나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차라리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게 아까 뭐 대안 중에 나왔지만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 그게 좀 전 지금 그 말씀하니까 자꾸 이제 그 생각 나는데 모래를 한 줌 이제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 모래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세게 쥐면 쥐수록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유 멋있네. 시원찮은 재산을 자꾸 내 거니까
놓기 싫은 거지. 근데 이거 보니까 뭐래. 써먹어야 되겠다. 안 돼요. 언제 가서. 괜찮았어요?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저 생각해낸 건데. 뺏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니 근데 삼관왕 오늘 최 변호사님한테 칭찬받을 기분이 괜찮은데. 그래서 놀라운 일. 이 모래를 계속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모래를 진주나 보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쥐면 빠져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쥐고 있지 이거 말고. 싹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진짜 사금만 딱 금만 나오는 그러면 그럼 빠져나가도 괜찮은 거. 이런 반전이. 이런 반전이 다 빠져나가는데 사금만 금만 남았어. 요거 잘 녹여가지고 이제 반지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외부 인사가 그 대학의 최고 정점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지역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서원대학교도 지금 지역에서 지사까지 하셨던 이원종 씨가 서원대학교 총장을 하셔서 정상궤도에 올려놨었고 그다음에 충청대 같은 경우도 정종택 씨가 오랫동안 정종택 옛날에 전 국회의원이면서 장관도 이제, 하셨고 했지만 그러셨죠. 그분이 오랫동안 하면서 충청대의 위상을 꽤 올려놨었죠. 이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도 이런 서원대나 충청대 사례에서 좀 배우면 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네, 뭐 청주대 학생들, 교수회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도민들까지도 이 학교 정상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관심과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이제 이사진이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기 역시. 대부분은 김윤배 총장님과 뭐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이사진 교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방안이 최고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석정계. 아까 얘기했듯이 동생분인 김영근 씨네 그 집안이 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 2009년도인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을 내놨을 때 반반씩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형과 동생 집안에서. 근데 석정계가 좀 계속 한 30년째 계속 배제됐거든요. 이 석정계가 참여하면 그나마 통제가 조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 석정계 참여를 견제가 되겠다. 그렇죠. 키는 김윤배 전 총장이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키는 그분이 결단을 내리시고 뭐 획기적인 뭐 결단을 내리시는 수밖에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요. 네. 우리 또 오늘의 공감 키워드 한 마디씩 해봐야 오늘 되잖아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공감 키워드는 뭐냐면 네. 가지치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다 끌어안으려다 보면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상품성이 전혀 없는 과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가지치기. 좀 가지치기 말고 뿌리 뽑기 하고 싶어요. 아예 뽑아버리는 아예 뽑아버리라고요? 뿌리부터 뽑아버려야지. 그럼 잠깐만 가지치기 뿌리 뿌리 뽑기. 뽑기? 자 기자로 끝나야 돼요. 이어갑시다. 기자로 끝나야 돼요. 네. 저는 위기. 역시. 느낌 와. 위기 뭔지 알 것 탈출. 같아요. 왜 위기인지를 말씀하시려고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알긴 아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죠. 위기를 한자어로 아세요? 위태로울 위자, 데인저라는 위태로울 위자하고 오퍼추너티, 기회. 기회라는 기자입니다. 네. 위기와 기회는 세트로 옵니다. 청주대학교 문제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또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셔서 좀 나랑 지금 호흡이 똑같아. 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좋다. 둘이 호흡이 마지막에 잠깐만, 근데 기자로 끝나는 거. 아직 저요? 안 끝났습니다. 아니. 부실대학 지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임 총장님의 그런 전행이나 이 비민주적 운영 이런 부분도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이자 곧 기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내려놓기. 기자로 끝내야 되니까요. 급하게 지금, 또 기사를 본 느낌이. 가지치기 다음에 기자 끝나니까 내려놓기가 써놓으셨네요 여기 종이에. 제가 봤을 때는 재단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분명히 내려놓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큰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잘 내려놓는다면 제가 봤을 때 그 놓은 것 이상의 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 가네요. 좋습니다. 네. 청주대 다시 날개를 활짝 펴고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만요정 오달스가 우리를 의식하는 그날까지 저희 오달스는 계속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